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 전에도 비대위에서 제 입장이 도대체 뭐냐, 비대위원께서 질문도 있고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차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오가는 내용하고가 자꾸 어긋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제가 어제 아침에 일부 기자들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길래 오늘 아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일단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비대위원장 맡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6, 7개월이 지났습니다. 성과 유무를 떠나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경제 철학을 만들고 또 평화 정착을 위한 나름의 로드맵도 만들고 했습니다. 또 개파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인적 쇄신도 가능했습니다. 인적 쇄신은 느끼시겠지만 저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프고 또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의 이러한 노력과 정부 여당의 실책이 합쳐지면서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겨우 혼란과 그 처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합 내지 한일 대우의 형성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합을 말씀드렸는데 이 통합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내 통합을 넘어서 보수 정치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한국 보수 정치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안에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그릇에 담지 못할 것 같으면 서로 다른 그릇에 담긴 채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보수정치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지금 2월 27일 전당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당권을 향한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고 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의 관심과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단히 많은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또 나올 명분이 크지 않는 분들이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이 겪었던 어려움과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분도 있고 관리를 잘못한 분도 있고 당의 어려움을 방관하며 당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 해오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당권 행보 내지는 그 행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인 한 분을 꼬집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십니다. 이분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의 고민이 지금 황 전 총리께서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시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 서로들 이심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즉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특히 드러납니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은 당내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보수정치의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약하다 했던 개판 논쟁이 당내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큽니다. 또 이러한 프레임은 2020년 선거를 공세가 아닌 수세로 치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기 이전에 상대가 오히려 이쪽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 또한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부 여당이 실정을 거듭해도 수도권 선거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에 대한 기여가 없었다는 점도 대단히 마음에 걸립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입을 닫고 계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도 아닌데 여태껏 당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있던 분이 어느 날 당의 대표가 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쉽게 얻는 것은 그 귀한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귀하게 생각하겠다고 100번을 각오하고 맹세해도 그 귀한 것의 무게는 달리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내 상황에 부딪히면서 고민과 고통을 앓는 속에 당대표가 지니는 역사적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계산이 단기적인 경향이 있고 당내 선거 역시 어느 쪽 세가 강하느냐를 보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 만큼 당선이 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역사적 소명과 당대표가 짊어질 역사적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요 주자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문제점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홍준표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어떤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당원들이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분만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적극적인 행보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쳐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 당의 분란과 어려움과 혼란에 단초를 제공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게 책임이 있으신 분들, 또 혹은 당에 대한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솔직히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스스로 그 역사적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권, 당대표가 지니는 그 역사적 무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니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그것이 당 밖에 있는 세력이든 당 외에 있는 세력이든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이 지금 위기에 빠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그 틀을 지키고 확장시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역사적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당권이 지키는 역사적 무게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지니는 역사적 무게를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비극을 맞고 있고 또 비극을 맞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당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권한과 힘이라는 한쪽 면만을 생각하면 결국 당도 또 스스로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출마를 하는 대신에 당내외 통합의 미랄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졌으면 합니다. 2020년 선거에서 험지 출마를 함으로써 당에 대한 기여를 하고 당이 보다 새롭게 되는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이분들이 그러한 태도나 자세 또 그러한 각오를 가지신다면 저도 그 말단에서 똑같이
말하자면 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았고, 며칠 전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진로가 문제고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때 말씀드린, 며칠 전 말씀드린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연합뉴스 신재용 기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마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언급하신 분들이 출마를 하실 경우에는 비대위 차원에서 대응을 하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대위 차원의 또 비대위원장에서 그 권한 행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당시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든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서든 이번 당권의 역사적 무게가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자면 말을 하고 갔다. 이것을 기록에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출마를 하시겠다면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말릴 힘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나 이 엄청난 역사적 무게와 그 소명을 느끼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출마를 해주시고, 그리고 당선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자기를 목숨을 정말 건다는 각오로 이 당무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가 분명히 정리를 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은 정권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권을 노린다기보다는 당의 분란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 또 당에 대한 기여가 작으신 분, 또 당을 잘못 관리하신 분, 이런 분들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대권 출마 대부분 보면 당이나 밖에서 지금 서로 연결되면 얼마나 말하자면 그 상관관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출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소에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심판자 역할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정인 한 분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앞서가는 한 분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분은 아직도 행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심판자로서요, 저는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그 심판자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대위원장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심판은 누가 하는가 하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대회장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심판은 따로 있고, 우리 스포츠 경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가진 그 기능에 또 역할에 그렇게 어긋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일각에서는 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탄핵 프레임이든 당의 기여도 안 했든 간에 당원들의 선거에 나서서 선출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말씀하시는 게 그 위원장님의 어떤 사견이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에 우려가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 선거의 개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개입에서 어떤 특정 후보를 향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면은 선거 개입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이 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출마를 아직 행보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일일이 다 꺼낼 수가, 말하자면 가상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가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중에 정말 행보를 다들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논란이요, 그 어떤 특정 부분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영역을 말씀해버리면 나머지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는 게 있지 않냐,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황교안 총리 입당 때 이런 우려를 전달했습니까? 입당 때 전에 아니면 당시에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좀 입장을 정하신 거는 당내 좀 의원들 뭐 조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을 좀 미친 거예요? 당내 의원들이 출석기가 있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말하자면 다시 개판 논쟁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고, 이런 등등이 저로 하여금 황 총리께서 입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그 지방인구나 현장인구를 다니시면서 당원들을 좀 동원해서 현장에서 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관해서 제재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전체 당 차원에서 또 비대위 차원에서 처리될 부분이 있다라고 건의를 해오면 그때에 대해서 비대위가 나서지 1차적인 모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예. 황교안 총리가 입당하실 때 통합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대위원장님 말씀이 황교안 총리 통합이 좀 강해졌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통합은 여러 차원의 통합을 이야기를 들 수가 있어서 제가 통합의 의미를 앞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당내 통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보수 정치권 전체의 통합 내지는 연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특정한 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스스로가 통합에 말하자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 점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